한인들의 중국으로의 이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으로의 이주가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으로의 이주는 다른 지역 이주와는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중국, 특히 만주 지역, 또한 압록강 건너편, 두만강 건너편으로 특화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인들의 조상의 영토라는 생각, 그리고 생활권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구적인 근대가 시작되면서 이 근대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국경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분쟁의 요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한인들의 중국 이주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국제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의 중국의 이주는 몇 가지 특수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과 한국이 한인들의 이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 그 다른 것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있다. 그리고 그 분쟁은 근대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에 적용되는 문제는 중국에서는 소수민족 정책으로, 한국에서는 재외동포 정책이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충돌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인의 중국으로의 이주는 한중 간의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이주한 사람들을 국민화하는 문제, 민족에 포함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화, 민족화의 문제는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로 잠재적인 문제는 영토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한인 이주는 이 분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양 국가의 내셔널리즘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대의 시작, 우리가 1860년 베이징 조약을 동북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선을 획정하게 됐고요. 지금의 국경선입니다. 그러면서 조선도 러시아와 국경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결과 조선은 급속하게 근대로 이행되게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1876년에 개항이 됩니다. 그런데 개항이 되면서 이 조선의 지위를 둘러싸고 중국, 그 청나라는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국제정치적으로 조선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어서 수교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종주권 논쟁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1876년부터 계속됐습니다. 그 결과 1882년도에 청나라가 개입을 하게 돼서 한국에 조선에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조청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조청 수륙 무역 장정, 무역 협정인데 여기에 조청, 조선과 청나라, 거기에 수륙, 수상과 육상, 여기서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청의 질서 속에서 지방과 연결되는 조약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는 속국을 강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1894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이라고 하죠. 이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조선은 점차 일본의 식민지화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 대한제국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는 과정, 1876년부터 1910년까지의 과정, 이 과정은 결국은 조선의 근대라고 하는 국민과 민족, 그리고 국경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인들이 만주 지역, 특히 간도 지역에 이주를 시작했고요. 여기에 특히 1860년대부터 대규모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한 조선인들이 이주한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생각하고 옛 영토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청나라는 이곳이 청의 영토임을 조선인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요. 특히 조선인들의 호적 등록을 요구합니다. 이 호적 등록이라는 것은 청나라의 주민으로서, 청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등록을 요구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890년대에는 치발변복령이라는 걸 내리게 됩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치발변복령이라는 것은 당시 중국인들이 머리 모양을 다르게 했습니다. 옷도 중국 옷으로 입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입는 한복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옷을 입고 중국인들의 머리 스타일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압록강 건너편의 요녕성 지역에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여기에도 중국은 행정구역을 설치를 하고 이민에 대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조선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도 간도 지역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압록강 건너편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임을 생각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에 접어듭니다. 결국은 그 당시 만주로 이주한 한인들에 대해서 조선과 청나라가 서로 우리 국민이다, 우리 영토다, 우리 생활권이다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이주가 가지는 정치적, 국제정치적 의미라는 것은 서구적인 근대 국민국가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근대 국민국가는 영토, 국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토가 확정되게 되니까 국경이 확정돼야 되는데 이 국경을 어디로 두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요. 또 국민을, 그러면 거기에 사는 국민들은 또 누구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한인들이 이주한 만주 지역에 대해서 조선, 대한제국은 우리의 영토다, 우리의 국민들이 당연히 거기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중국은 중국의 영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결국은 국제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이루어진 중국의 한인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중국의 시각과 한국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 중화민족의 하나로서의 조선족,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조선족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뿐만 아니라 민족도 중화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은 당연히 한민족이다,
한민족으로서의 중국 동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조선족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족들이 생각하는 조국관, 민족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조선족들에게 조선족의 조국은 당연히 중국이고 또 조선족의 민족도 중화민족의 하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소위 동북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 계속된 동북 지역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북공정은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동북공정에서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은 고대 중국이 국경선이 어떻게 됐느냐, 동북지방이 어떻게 됐느냐, 거기 있었던 한인들이 생각하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같은 왕국들은 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국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무슨 시각이냐? 중국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있는 영토 내의 역사는 모두 중화민족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중화민족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 결과는 조선족은 당연히 중화민족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동북공정이 2000년대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중화민족화에 대한 생각은 꼭 근대만의 문제, 2000년 초반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이라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중화민족의 근대 이후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중국의 꿈입니다. 그것은 10년 넘게 계속 추진되고 있는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 이후에 치욕의 역사, 이 역사를 극복해서 중국이 강대국화하는데 그 강대국화하는 데 있어서 중화민족의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화민족의 부흥에 있어서 56개 민족인 하나로 뭉쳐져서 중화민족을 부흥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에서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과 중국 동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한인들에 대해서도 조국관, 민족관에 대해서 재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중국이 조국이다. 중화민족이 민족이다. 역사적으로는 한국, 한인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한국과의 민족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역사적 충돌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인들의 중국 이주, 이 부분은 한국과 중국 간의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의 충돌이자 국민과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분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